자, 이번에는 치료하는 걸 보겠습니다. 하이구응, 무엇을 구제하는 건가? 구하기 위해서 응하는 것인가? 이게 응할 응자죠? 자, 구에서 응하다. 자, 볼게요. 자, 가령 뭐냐면 관이 만났어요. 상관을 만났어요. 그러면 상관에 의해서 관이 깨졌겠죠. 그러면 상관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 상관을 없애면 되겠죠. 그런데 이 인성이 투출됐어요. 그래서 인성은 뭐예요? 인극식으로 극을 해버리죠. 그래서 인성이 관성을 깨는 상관을 인성이 인극식으로 이 상관을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해지 이거를 해결하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관성이 상관에 의해서 깨졌다가 인성에 의해서 다시 상관이 극을 받는 바람에 관이 지켜졌다. 그래서 관을 지켜냈기 때문에 뭐다 이거를 지켜냈다. 구응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잡살이 뭐예요? 섞일 잡자죠. 그러면 우리가 관살 혼잡이라고 그랬죠. 관살 혼잡. 관살이 혼잡됐다. 그러면 우리 관살 혼잡된 걸 안 좋게 봤어요. 그럼 관살 혼잡된 건 어떻게 된다? 하나를 제거해야 된다. 오히려 관살 혼잡되는 것보다 관은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관을 없애버리더라도 이 살 하나를 남겨놓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관살 혼잡보다는 관이 있는 것보다 관과 칠살이 같이 섞여 있는 것보다는 하나만 있는 게 좋다. 그게 비록 칠살이라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러면은 관살에서 관을 합을 해서 없어지거나 그러면 뭐예요? 남길 유자죠. 남길 유살. 합관유살이라고 했잖아. 반대로 자 이번에는 살을 없애버리면 이게 제일 좋겠죠. 살을 누군가 와서 제거해버리고 이 관을 하나 남겨놓은 거 그러면 제일 좋겠죠. 이런 형태가 되면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합관유살에서는. 그런데 잡살, 이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합살, 이청지 이거 해당되네요. 살을 제거해버려서 살을 합을 해서 없애버리니까 청지, 굉장히 맑아진 거죠. 그 다음에 형이나 충을 해서 회합 또는 회합 그런 걸로 인해서 해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형충이 있으나 형충이 이렇게 있는데 회합으로 형충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한 거기 때문에 역시 좋은 거죠. 자, 이게 1번이고요. 관살 혼잡을 없앤 거. 그 다음에 관을 괴롭히는 상관을 인성으로 해제한 거. 그 다음에 관살 혼잡에서 살을 없애버리고 하나를 남겨놓는 경우. 세 번째가 이 형충이 있는데 회합을 해서 그것을 해결한 경우. 네 번째가 재성이 겁재를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죠. 자, 내가 있고 재성이 있는데 이 재성은 비견 만나고 겁재 만난 거예요. 형제들이 달라붙어서 내 재물 나눠먹자고 하는 거죠. 이거 싫어요. 그런데 이 식신. 자, 그런데 이 식이 오면 기가 막힌다 그랬죠. 자, 식은 오면 뭐예요? 형제들이 와서 일 하나도 안 하고 밥 숟가락만 얹어놓고 밥을 먹겠다, 뺏어 먹겠다 그러면은 싫은 거지만 형제들이 달려와서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재물을 키울 수가 있다.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이라고 하는 거냐면 나의 노력도 되지만 이거는 비견, 비견 겁제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그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키워주니 이 형제들로 모여 인해서 내 재물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식신이 투출되어서 이 화지라고 하는 것은 이 좋게 흘러가겠다는 거죠. 이재지 그리고 관을 생하여서 이를 극하였다. 이게 제일 좋은 경우라 겠죠. 제가 앞에서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내가 내 재물을 지키고 있는데 형제들이 와서 특히 겁재나 와서 손가락 얹겠다면 내 재물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을 형제들의 손을 빌려서 식신이라든가 상관 손을 빌려서 재성을 생해주면 바로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형제들이 와서 내 재물을 키워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제 또 달라고 하겠죠. 그럴 때 뭐가 온다? 관이나 칠살이 와서 뭘 극해요? 형제들을 극해버린 거죠. 그러면 실컷 돈은 벌어놓고 형제들이 재물은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누구 재물이 돼요? 내 재물이 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생관 이재지 관을 생해서 이것을
그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살, 칠살을 만났어요. 칠살을 만났는데 이 식신제살, 자 식신제살은 많이 들어봤죠? 식신제살, 그리고 이 생제, 재물을 생해준다. 자, 식신의 역할은 뭐다? 재성을 생해주기도 하지만 만약에 재성이 없다, 한 칸 띄면 뭐라고 했죠? 극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식극관, 관을 깨고, 또는 여기도 상관도 마찬가지야. 관을 깨고 또 뭐를 해요? 칠살도 깨버려요. 식극관. 그렇기 때문에 칠살은 우리가 이제 흉신으로 보죠. 관을 깨버린 거는 상관이 관을 상하게 하는 거는 안 좋게 보지만 칠살이 식신제살, 이 식신제살 하게 되면 뭐다? 굉장히 좋게 보죠. 그리고 이 뭐죠? 식신이 식생제로 재성을 생해주면 아주 좋은 거죠. 사주가. 그래서 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를 괴롭히는 관 칠살을 깨주고 내 재물을 키워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식신제살이 귀엽겠죠? 그래서 혹 전재, 재성을 남겨놓고 합살, 칠살을 합을 해서 없애버리면 정말 좋겠죠. 어쨌든 꺼려하는 바를 다 없애버리고 하면 이거는 다 구응이 되는 거죠. 구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인수격에서 봉재, 재성을 만나면 안 되죠. 왜? 재극인을 해버리니까. 근데 인수가 필요한데 재성이 와서 재극인 해버리면 재성을 없애야 되죠. 재성을 없애는 건 뭐예요? 비겁이겠죠. 이 겁재가 이거를 해결해요. 겁재가 재성을 극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아극재. 겁재는 나와 동격이죠. 그래서 이 겁재가 재성을 극을 해주니까 해결해 준 거예요. 혹은 합재. 이 재성을 합을 해서 없애버리고 인성은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인성을 보존하고자 하는데 재성이 와서 재극인으로 재성이 인성을 극을 하니 재성을 없애주거나 누구에 의해서 비겁에 의해서 재성을 없애주거나 혹은 재성이 합을 해서 없애져 버리면 되죠. 그리고 뭐만 남겨놓는다? 인성만 남겨놓으면 된다 그 말이죠. 자, 식신이 봉효는 뭐라고 했죠? 편인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도시라고 그랬어요. 효신이 와서 식신을 엎어버려요. 밥그릇을. 그럼 여러분들이 밥 먹고 있는데 밥그릇 엎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효신이 와서 이거는 효신은 다른 말로 편인이에요. 편인. 자, 편인이 와서 임극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을 깨버리니 뭐다? 살로 나가면 성격이 된다. 왜 살로 나가면 질살이 되죠? 성격이 되죠? 치살로 가면, 자, 관생인이죠. 인성이 뭐예요? 칠살의 기운을 빼요. 설기시키죠. 관생인이니까 설기시키고, 그 다음에 식극관으로 식신이 살을 극을 하죠. 그래서 역할 분담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성격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신하고 인성만 있으면 둘이 싸울 텐데, 이때 살이 나타나서 칠살을 흉폭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인성이 나타나서 살인 상생으로 이 칠살의 기운을 순화시켜주고 그리고 식신도 칠살을 극을해서 순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관으로.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생재, 식생재죠. 생재, 재성을 생해서 이호식, 식을 지킨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재성은 뭐예요? 재성은 재극인이죠. 재극인. 자, 아까 효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성이라고 그랬죠. 편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효신을 제압할 수 있어요. 식신이 재성을 키워서 재극인을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호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칠살이 식신을 만났어요. 그러면 식신제살이라고 했잖아요. 자, 식신에 의해서 살이 극을 당하죠. 식신제살을 당하고 있는데 인성이 와서 인극식이에요. 인극식. 인성이 와서 인극식으로 식신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뭐보다 칠살이 보호되는 거죠. 그래서 호살, 칠살을 보호하는 거다. 이봉제, 그리고 나서 재성을 만나요. 재성을 만나서 거인, 이 인성을 없애버리고 식신을 남겨놓다. 그리고 상관이 재성을 생하고
칠살이 투간되어서 투출되어서 이 살봉합, 살이 합을 만났다. 그럼 칠살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재성을 생하니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양인격은 영관살, 관살이 오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식상이 오면 뭐 돼요? 상식이 오면 뭐 돼요? 상관과 식신이 오게 되면은 흉하죠. 왜? 양인격은 내가 너무너무 힘이 넘쳐서 어떤가 막 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싶어요. 깡패 같은 성질이 생겨요. 그럴 때 나랑 맞짱 뜰 수 있는 뭐예요? 관살이 오면 좋겠죠. 특히 살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양인격은 이 칠살도 기뻐한다고 그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맞짱을 뜨려고 하는 이 관살을 즉 식신이나 상관이 와서 이걸 깨버려요. 그러면은 내 양인이 넘쳐난 힘을 주체를 못하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인성이 많아요. 그래서 인성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인극식으로 이걸 깨버리죠. 인극식으로 이걸 깨버려요. 중이라고 썼겠죠? 이걸 식신상관을 극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많다고 말이죠. 중. 그래서 인성이 와서 인극식으로 식상을 깨버리니 관살이 보존되겠죠. 그러면 양인이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양인은 칠살과 정관과 맞붙어 다이다이 맞붙은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호지 이거를 지킨다 그 말이죠. 관살을 지킨다고 보시면 되고 걸럭월격격에서는 걸럭월격격은 양인만큼은 세지 않지만 그래도 세고 뭘 좋아한다고 했죠? 관과 재성을 만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칠살은 아니에요. 양인만 칠살 있어요. 그래서 관을 써서 상을 만나면 뭐예요? 이 상관에 의해서 합을 당하는 거죠. 용을 관성을 쓰는데 상관을 만나고 상관이 합을 제거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졌다는 소리죠. 이해하시겠죠? 자, 걸럭월격격은 뭘 좋아한다? 관이나 재를 원해요. 관이나 재성을 원하는데 이 관을 쓰려고 하는데 상관이 나타났어요. 상관보다 관을 깨버리기 때문에 걸럭월격격에 할 일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상관이 합거당했다는 거죠. 피합이니까 합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뭐가 지켜졌다? 관이 지켜졌다. 관이 지켰다는 보다 걸럭이 할 일이 생겼다. 그 말이죠. 재성을 쓰는데, 자, 이번에는 재성을 쓰나 보는데, 살이 왔어요, 이게. 칠살이. 그러면 재성을 쓰는데, 이 재성은 뭐예요? 재생살로 해서 칠살이 더 흉폭해지죠. 그런데 이 칠살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자, 양인격은 칠살이 필요한데, 걸럭격에서는 칠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칠살이 나온 경우, 재생살로, 이 재성이 뭘로? 이 살로 기운이 화해버리죠. 재성살로. 그러면 살이 더 기고만장해가지고 더 흉폭해지죠. 그럴 때 살이 이 합을 당해요. 합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걸럭월격격에서는 좋겠죠. 왜? 살이 없어지고 재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위,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구웅야라. 구웅한 것이다. 이것을 구제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이제 이 머리 두뇌 훈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갖고 하나씩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주의 격이 합격이 된 경우에 이를 구응해주면 좋게 되는데 이 구응해주는 신을 우리가 희신 또는 상신이란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는데 자, 성중육패는 성격이 이루어진 가운데 폐격이 있는 것은 필시 끓이는 성분이 곁에 있기 때문이고 폐한 가운데 성격이 이루어진 것은 구응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금까지 쭉 했던 이야기예요. 격국용신이 파격이 될 경우에 사주 중에서 혹은 행운 중에 구응이 있으면 성격이 되기도 하고 격국용신이 성격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도 사주나 행운에 끓이는 것을 만나면 파격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 상관을 만나서 파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정관이 상관을 만나서 파격이 되면 깨져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요걸 없애죠? 상관 없애는 것보다 인성이죠. 인극식이니까 인성으로 극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수로 상관을 극제하거나 또는 편인으로 상관을 합해야 된다. 이게 됩니까? 한번 볼까요? 편인. 자, 간목일 때 정관은 신금이죠. 그리고 상관은 정화예요. 그래서
화급금으로 극을 받죠, 이게. 그래서 이 정화를 없애야 돼요. 그러면 인수가 뭐죠? 인수가 수죠. 그래서 임수나 개수가 와서 수국화로 이 정화를 깨면 되겠죠. 또 하나는 합거. 여기 임수가 정임 한목을 하죠. 임수가 뭐죠? 여기서는 간목 입장에서는 편인이죠. 그래서 편인과 상관을 합거한다. 정임 한목이 된다. 입니다. 예시해 보니까 맞네요. 다른 것도 아마 다른 오행도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칠살격이 재성을 만나면 더 기고 날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경우 성격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칠살을 없애버리면 되겠죠. 아니면 재성을 깨버리거나. 그래서 비겁이나 양인으로 재성을 극제를 하거나 인성으로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킨다. 기운을 뺀다 그 말이죠. 또는 칠살을 합거해야 된다. 다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좋은데 꺼려하는 바가 있으면 격이 깨지게 되고 깨졌는데 맞짱이 어떤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성격이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기 전에 이렇게 이론을 계속 반복해서 숙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그런 게 이제 암암리에 형성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